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같은 소화제 의원, 여러분의 무조건 의회 부의장 이성수 인사 올립니다.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나라와 우리 군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세금 부담이 546만원입니다. 전 국민이 546만원의 세금을 내고 이 재원으로 나라를 잘 운영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연회비 546만원을 내고 의무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고, 이를 운영하는 대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정치권이 매일 싸움박질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신물이 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한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신의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낸 세금을 아무렇게나 쓰고 운영하고 된다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정치에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사이 저 새누리당 정권은 불과 9년 만에 국가 채무를 299조에서 645조로 늘려놨습니다. 이를 1인당 국가 채무로 계산해보면 우리 국민 1인당, 즉 여러분 개개인의 국가 채무가 2007년에 616만원이었는데 2016년 현재는 2배가 넘는 1270만원으로 국가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나라 빚이 무려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를 보면 노무현 정권 말인 2007년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11위였었는데 지금 현재 26위로 올라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그만큼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장사가 예전보다 잘 됩니까? 그렇죠. 매우 어려워지셨죠. 우리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것이 증거와 통계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상위 1%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26%를 소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위 50%,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50%에 해당될 겁니다. 이 하위 50%는 고작 2%밖에 재산이 없습니다. 이는 부의 집중 현상이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둘은 우리나라 빈곤율은 외환 위기 전인 2008년 15.7%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만에 2015년에는 27.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부자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에게 표를 몰아주고 이명박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자들에게는 재산세, 법인세는 감면해주고 온갖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주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담배, 소주 이런 것들을 몽땅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명품, 수입 자동차,
양도소득세 등 부자들의 상품에 부과하는 특소세는 내려주고 온 국민 서민들이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주민세, 근로소득세 등은 몽땅 인상하고 해고를 쉽게 하도록 노동법을 개혁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으며 대기업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FTA 등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자영업자, 우리 농민들을 몰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우리 농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새누리 정권에게 또다시 정권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보다 인간답게 살고 우리 자식들이 보다 행복한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야당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한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인지 대단히 헷갈릴 것입니다. 특히 종편 등 언론에서 교묘하게 제1야당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안철수는 띄워주기에 더욱더 그러하실 것입니다. 야당과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하여 안철수와 국민의당 실체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7대 대선 때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가 야권을 분열시키다가 막판에 간신히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으나 투표 당일 새침한 표정으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휙 날아가서 박근혜에게 정권을 그대로 상납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시에는 허탈함과 아쉬움이 컸지만 영문을 모르고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안철수의 행보를 살펴보니까 안철수는 완전히 이명박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방비리, 즉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로 국고를 거덜낸 이명박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자기들의 운명이 걸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이명박 측에서 찾은 정권 재창출 카드로 제일 좋은 방법이 야권 분열 카드인데, 야권 분열의 적임자로 당시 인기 상한가였던 안철수를 낙점하였던 것입니다. 안철수가 이명박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수없이 많이 있으나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명박의 양아들이라고까지 칭했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의 신복 중의 신복입니다. 복심입니다. 이 사람이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과 이상을 얘기하다가 보면 이질감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의 가치관은, 안철수의 사상은 새누리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의 가치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안철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하겠다고 또다시 선언함으로써 당시 통합민주당은 야권 분열로 지방선거를 참패할 것이 확실시되자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에게 광주시장 등 지방선거 공천권의 상당 부분을 양보하면서 전격 통합하였습니다만, 이후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자 모든 사안에 대하여 사사건건 친노 패권주의라는 프레임으로 내부에 총질을 가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이 궁지에서 모두가 빠져나가도록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였지 않습니까? 덕분에 세월의 사건, 국정교과서 사건, 위안부 합의 문제, 통일안보 문제 등 박근혜 정권의 실정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으나 안철수는 야권 내부의 총질로 야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새누리와 박근혜 정권에서 볼 때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세월호 사건 등의 국정 현안에 대하여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야권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문재인 물러가라, 친러백관 해체하라, 이 말 외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을 때 본인이 당권을 잡고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하여 문재인 물러가라만 외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보따리 싸서 집을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안철수는 그대 양당의 기존 정치 지형을 바꾸고 새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가 무엇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냥 새정치 하겠다고 주장하면 새정치가 이루어집니까? 야권 분열로 새누리에게 어부지리하게 해주면 그것이 새정치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새누리당은 안철수에게 새정치의 뜻을 굽히지 말라며 당 공식 홈페이지에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안 대표를 응원합니다 라면서 속마음을 내보였고, 안철수는 충실하게 화답하여 야권 단일화를 끝끝내 거부하였습니다. 덕분에 슬프게도 수도권에서 새누리의 압승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이 야권 분열로 새누리의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안철수가 야권 단일화를 외면하고 목리를 부리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이유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이 폭삭 망해야 문재인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고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는 새누리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특별한 패권주자가 없는 새누리의 친박계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자신을 영입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무주국민 여러분, 지난번 대선을 말아서 드시고 여권 분열로 이번 총선까지 말아 드시는 것이 거의 확실한 안철수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안철수는 우리 같은 중산층, 서민, 노동자, 농민, 호남, 장애인, 우리 어르신들의 약자, 이런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대권 야욕에 야권을 분열시키고 새누리 정권 이명박, 박근혜에게 유리한 행동만 하고 있는 새누리의 이중대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야권을 분열시켜 결과적으로 새누리의 압승을 통한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 대다수 국민들을 빈곤층으로 추락시키는 나라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인 안철수의 국민의당 후보가 우리 무주의 대표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60년 전통의 정통야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수권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자인 기호 2번 안호영 후보가 무주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표는 안호영이어야 합니다. 4월 13일 꼭 기호 2번 안호영에게 투표하셔서 민주주의와 무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표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중산층, 서민, 호남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 평화를 추구하는 통일 세력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2번 안호영 후보는 우리 안성시장을 함께 보는 지난 동양면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로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변 전북지부장,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가짜 야당, 분열시키는 야당, 거짓 야당인 새누리 중대 안철수 당을 청정 우리 무주에서 완전히 철수시켜버립시다. 부자만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의 이중대를 철수시키고 깨끗하고 인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2번 안호영을 우뚝 세워줍시다. 안성시장을 함께 보는 우리 이웃 출신인 기호 2번 안호영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무주를 확실히 챙길 기호 2번 안호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안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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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안호영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되기를 위해서 피투하게 외치는 무주군의회 부의장 이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